사회 미니고사, 미니 모의고사 확인할게요. 1번 독서 토론 동아리 부장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책 읽고 뭐에 대해 이야기한 거 하겠죠. 1번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살펴볼게요. 발표 계획 중 위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원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주제겠네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대답을 해줍니다. 야호! 옆에 1번. 발표 앞부분에 질문을 해서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겠어. 빨간색으로 밑줄 거. 질문을 해서 호기심을 유발해야겠어. 이거 언제 어디에 나오든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1위는 책을 읽어오지 않는 학생이 많아서 2위는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이 많아서 저는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 독서 토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게 목적이고요.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옆에 확인할까요? 1번. 발표의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어. 그렇죠. 바로 요게 2번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나왔어. 이제 근거가 있냐 없냐 그거는 조금 이따 찾으러 갈 거고. 독서 토론 노트를 보여주면서 이 노트를 토론 전, 중, 후 이렇게 나눠서 3번에 걸칩니다. 먼저 토론 전 활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윗부분을 가리키며 이 책의 제목과 독서 진행 상황을 적고요. 내용 및 저자의 주자의 정리를 하고 토론거리가 될 만한 문제는 따로 정리해두고요.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면 더욱 좋습니다. 어디가 있냐? 이렇게 토론이 시작되고 노트를 작성하면 첫째, 다른 친구들의 독서 상황을 파악하여 토론 진행 시점을 결정할 수 있고 둘째, 저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논제로 삼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헛소리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토론할 때 자신의 논거와 상대방에 대한 반박 논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하는 중에 다른 학생의 발언을 정리하거나 궁금한 걸 메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는 뭐예요? 독서 토론 노트 쓰면 좋은 점. 독서 토론 노트 씁시다.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 아이고 잘했네. 요렇게 또 확인. 다음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입장에 있는 학생의 발언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 세상에 또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그러면 요렇게까지 끝으로 정리를 했었어야 됐겠네. 토론이 끝난 후에 이 토론 결과나 토론할 때 잘한 점, 잘못한 점을 적어두면 다음번 토론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펜을 들고요.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다음으로, 아이쿠야, 얘도 세모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요런 애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담화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화표지라는 건, 내가 앞으로 무슨 얘기 해줄게 이런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라고 하면 지금까지 주제와 다른 얘기 하겠다라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왜냐면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해 근거를 들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에 대해 결과 요약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예상하게 해주는 애들. 걔네들을 담화 표시라고 하고 4번.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담화 표지를 사용해야 되겠어. 역시 빨간색.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담화 표지. 담화 표지는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만 더 쓸까요?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언급할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5번 됐을까요? 앞에 나오는 이렇게 발표나 말하기, 쓰기 부분들은 답 찾으면 굳이 나머지 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3월달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는 딱 하나만 지켜주면 됩니다. 80분에 45문제 내가 손대서 풀 수만 있으면 돼. 집중 잃지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는 뭐 요약이 없을 거니까 읽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살펴보면 2번 문제
과제의 초고에서의 글쓰기로 활용한 방법, 무슨 문제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가 있냐? 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 위로 올라왔을 때 3번 문제는요,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엔 고쳐쓰기 거의 없어.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보자.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전에 어디서 본 건데 왜 생각이 안 나? 바쁘게 살다 보면. 때때로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 답답한 때가 있다. 모든 걸 다 기억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사실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사람 괴로워서 죽을걸? 밤새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칠 때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여러 날 만든 과제를 깜빡 잊고 그냥 학교에 갔을 때 짜증이 나고 속상하다. 그러므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너무 속상해. 그러므로 아니요. 3의 1번. 그렇다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3의 1번 잘 고쳤지.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2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는 거 있나? 여기 있네. 화제와 관련된 일상적인 사례, 시험 볼 때 과제 챙기고 나갔었던 거. 답은 3, 4, 5, 셋 중에 하나겠네요. 다시 올라오죠. 기업 전문가들은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초 동안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서술어. 문장 맨 끝에 오는 말이니까. 서술어 나오면 주어 찾아야 돼요. 누가? 기업 전문가들은. 붙여서 읽어볼까요? 기업 전문가들은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오케이, 괜찮아. 손댈 거 없어. 근데 2번.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고쳐 쓴다. 고쳐볼까? 기업 전문가들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2번 틀린 거. 정답은 2번. 데스카야. 순식간에 또 한 문제 풀었지. 기억할 대상을 20초 동안 집중해서 기억한 다음 눈을 감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기억한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동을 하던 학습을 하던 행동을 하든지 학습을 하든지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택을 해야 할 때 쓰는 어미는 하든 던이 아니라 든이다. 그러니까 3번 잘 고쳤습니다. 그 내용이 두세 배는 더 강력하게 저장되어진다고. 말이 뭐 이렇게 기냐. 리얼. 저장된다고. 4번도 잘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까지 보고요. 기억, 디귿, 리을 중에 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디귿 있네요. 20초 동안 잘 살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디귿 들어가야 돼. 오케이. 하나 더 지우고 답은 3, 5 둘 중에 하나겠지. 계속 또 올라가서 마무리 지어서 읽을게요. 물론 이러한 습관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기억력 향상시키는 방법 20초 쳐다보세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미음, 삭제하고 날릴 거예요. 3의 5번 글의 흐름과 어긋나니까 삭제한다. 오케이, 잘했어. 마지막 일정, 기억은 기억을 보유하는 시간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방법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기 기억을 20초 이상 유지할 때 입력된 정보가 비교적 안정된 장기 기억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초 이상 쳐다보세요. 저는 이 방법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암기 과목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막 쓰면서 외우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책 덮은 다음에 내가 읽은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지. 그때는 한번 써보지. 빈칸이 있네? 그럼 책 펴서 다시 빈칸 쳐다보고. 이런 것들. 이해, 기억. 문제 상황을 비유한 거 일단 없다라는 거 확실하고, 대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게. 대상은 뭔데요? 기억을 잘하는 방법.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공간적인 순서로 설명해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리을 들어가면 안 돼. 정답은 3번. 데스크. 오른쪽 위로 또 올라올게요. 4번. 쟁이와 장이에 대해 탐구한 겁니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장이는 기술이 있으면 장이입니다.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이 필요하면. 학습 목표, 어근의 뒤에부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전미사 중 쟁이와 장이의 의미의 쓰임을 구분해 봅시다. 고집쟁이, 거짓말쟁이, 노래쟁이, 그림쟁이, 땜장이, 옹장이, 옆에다가 체크, 장이, 장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 직업으로 하는 사람. 제가 한 말 더 써놓을까요? 옆에다가 기술이 필요하면 장이, 그렇지 않으면 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옆에 확인할게요. 1번 고집쟁이, 거짓말쟁이. 1번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고집 많이 가진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오케이, 기억 괜찮아. 2번, 3번 둘 다 직업과 관련되지만 가수, 화가, 직업, 기술자를 의미할 때는 장애를 쓴다. 오케이, 니은 맞는 얘기. 1, 2, 3을 볼 때 쟁이와 장이는 모두 명사와 결합을 합니다. 명사와 결합한다고? 그런가? 고집, 명사, 거짓말, 명사, 노래, 명사, 그림, 명사, 땜, 명사, 옹기, 명사. 그러니까 3번도 괜찮아. 쟁이와 장이는 모두 어근의 품사를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쟁이 명사, 거짓말쟁이 명사, 노래쟁이 명사, 그림쟁이 명사, 땜장이 명사, 옹기장이 명사.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5번 되겠지. 틀린 거니까. 1, 2, 3번의 예로 욕심쟁이 괜찮아. 대장쟁이 아니에요. 대장간에서의 일하는 아저씨들 기술 엄청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대장장이지. 중매장이 중매하는데 기술이 필요한가? 이건 기술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정 뭐 기술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죠. 중매쟁이.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조선시대에서는 사대부 양반들은 중매를 할 때 중간에 중매쟁이를 끼고 결혼을 하는 게 법이었었어요. 너무 어이없죠? 다음 비문학 지문 단락 앞에 나와 있는데요. 번호 매겨놓고 시작할게요. 야호! 딱 봐도 어떡해요? 그림을 봤더니 생명과학에 관련된 거구나. 그림이 나왔다. 옆에 뭐든지 써야 되겠다. 일단 생각하고 다음 5번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글 전체의 주제 물어보는 거다. 글 전체의 주제 물어볼 때는 뭐 하면 된다? 각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어 찾으시면 된다. 됐고 뒤에 7번 문제 뭐 나오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 열의 8, 9은 이 둘 사이의 차이점, 대조되는 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기억은 밑줄, 니은은 꼬불꼬불 밑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냥 나중에 찾아보기 쉬우니까. 밑으로 나와서 8번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맥상 의미를 물어볼 때에는 밑줄 친 단어 앞에 나오는 목적어, 부사어를 찾아서 밑줄 그어놓고 비슷한 애들끼리 찾아놓으면 됩니다. 8번의 목적어 뭐 있어요? 쾌재를 부르다, 우리를 부르다, 값을 부르다. 혼돈 상태를 뭐뭐라고 부르다. 친구를 큰 소리로 부르다. 짐은 보기도 전에 8번 문제 처리 먼저 하고 갈게요. 어디 있을까? 내려오면 그러네요. 여기 있네요. 이 주머니를 뭐뭐라고 부른다. 무엇을 뭐뭐라고 부른다. 무엇을 뭐뭐라고 이름 붙여준다. 이런 뜻이겠네? 무엇을 뭐뭐라고 붙여준다. 곧다우로 생겨져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무엇을 뭐뭐라고 부른다. 오케이. 혜인이 8번의 답 몇 번? 그렇지. 답 4번. 아우 잘한다. 앞으로 넘어올게요.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했어요. 앞으로 또 쭉 넘어와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칭찬이 너무 형식적이었나? 우리 몸에는 외부의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세상에 순식간에 단어 뜻 설명해줬죠? 자연치유력 네모.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엄청 목 간질간질하고 기침 많이 나오죠? 왜?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질 같은 거 걸리면 엄청 설사하고 그러죠? 왜? 몸 안에 있는 얘네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지. 바이러스 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너 뭐니? 처음 보는 애인데 사실은 제가 누구냐면요. 일단 죽고 얘기하자 라고 해서 후드려 패는 거지. 그리고 후드려 패면서 걔네들을 기억해두는 거지.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애들 또 들어오면 또 후드려 패야 되겠다. 그래서 백신 맞는 거지. 어디 있을까? 인체의 자연 치유력 중 하나인 오토파지는 기억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억 동그라미 그냥 밑줄 그면 됩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고장난 애들을 분해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거다. 괜찮을까? 됐어. 다음 페이지. 다음 단락. 평소에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오토파지가 최소한으로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오토파지 최소한.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지금 제 상태죠?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너무 힘들어. 해로운 균에 감염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됩니다. 최소한으로 이루어지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얘기 아니야. 괄호해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을 제때 먹지 않아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외에도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토파지 뭐 해요? 밥 안 먹으면 아미노산과 에너지 줍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기억에 관련된 건 계속 밑줄 긋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볼게요.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날까? 이러한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글의 종류는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 따지면 이젠 거의 설명문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설명문 지가 알려줘야 되는데도 물어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그게 뒤에 바로 답이 나올 거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 뭐 했었어요? 질문을 통해 관심을 이끌어낸다. 무조건 맞는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 집중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과정을 거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있겠죠. 여기에 요만큼 글로 내가 써줄게. 그러면 너네 6번 문제 그림으로 바꿔놔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 라는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됐을까요?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 이러한 말들을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당구장 표시 땡땡땡땡 해놓고 뭐라고 쓸 거냐고 확인해 놓으시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지? 그냥 손으로 쓸게요. 자, 난 포기가 빠르니까 난 오래 살 거야. 자, 과학, 기술 지문에서 무언가에 대한 순서가 나온다. 다른 말로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 무조건 문제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술 지문에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 꼭 물어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다? 과정, 인과, 해결책 이 부분에 특히 좀 주목을 해주자. 어차피 지문 문제 내는 건 뻔하니까. 밑으로 날라와서 이제 계속 확인하면서 옆에 거 그림하고 슬금슬금 이제 확인을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여기 보세요. 기억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소기관,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 이중막으로 둘러싸서 작은 주머니를 만듭니다.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이것은 뭐예요? 오토파고솜이라고 합니다. 어머, 니은 오토파고솜. 오토파고솜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서 얘 세포막에 있는 성분이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거다. 옆에다가 주절주절 쓰면 됩니다. 쓰다 보면 6번 답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토파고솜은 세포안을 둥둥 떠다니다가 리소좀을 만나서 합쳐집니다. 리소좀을 만나서 합쳐집니다. 그러네. 벌써 여기까지 설명해버렸네요. 리소좀은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구형의 구조물로 리소좀 옆에다가 쓸까? 단일막. 그 속에 가수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얘네 있죠. 얘네들 이름이 뭐야? 가수 분해 효소. 오토파지 현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쓰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오토파지를 주도합니다. 오토파고솜과 리보솜이 합쳐지면 오토파고리소좀이 되는데 리을이 되는데 이때 리소좀 안에 있던 가수분해 효소가 오토파고솜 안에 있던 쓰레기를 잘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누구? 얘네들이 쓰레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가수분해 효소가 옆에다가 쓸까요? 기억을 분해합니다. 기억을 분해합니다.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막 안에 들려있던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르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이 조각들은 에너지원이 되거나 저러한 조각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이 됩니다. 재료로 재활용이 됩니다. 라고요. 됐을까? 여기까지 풀고 6번 답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한번 답 찾으러 갈게요. 1번 세포 안에 기억이 쌓이면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괜찮죠? 기억이 쌓였을 때 여기 보세요.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2번 니은은 기억을 이중막으로 둘러싼 작은 주머니. 우리 여기 썼잖아. 이중막이라고.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3번 니은 디귿이 결합을 하면 니은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헛소리하고 있어. 우리 필기 아까 엄청 잘했네. 가수분해 효소 원래 어디에 들어있어요? 디귿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 안에 가수분해가가 아니라 디귿 안에 있는 가수분해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얘기지. 4번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리을 안에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케이. 리을에서 나온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재활용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나오면 내가 뭐든 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읽으면 여기에 나올 말들을 보지 않아도 내가 쓰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연습하셔야 한다. 라는 것들. 네 번째 단락 보러 갈게요. 이러한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세포 안에 쌓이면서 항상성이 무너져 노화나 질병을 초래합니다. 여기 볼게요.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항상성이 무너져 노화나 질병을 초래합니다. 계속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고 있죠. 화살표.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오토파지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에는 오토파지 이외에도 면역력, 아포토시스 등이 있습니다. 면역력은 단어 뜻이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시키는 방어 시스템. 아포토시스, 이제 나왔네.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데 기억은 쓰레기를 잡아서 족치는 거고
니은은 너 쓸모가 없는데 가서 죽지 않으려? 너무 슬픈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몸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승환이 5번에 답 몇 번이라고 할 거예요? 표제와 부제, 주제를 찾을 거예요. 그 전체의 내용,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온 말은 오토파지. 그렇죠. 2번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뒷페이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저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엇과 달리 이런 말들 일단은 무시해요. 일단은 무시해요. 시작해 볼게요. 기억은 세포 소기관보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다. 기억, 뭐 오토파지는 개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야. 세포 소기관보다 맞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애들 지우는 거죠. 니은은요. 니은도 역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리지. 2번 니은은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죽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맞죠? 기억도 손상된 세포가 죽는 건가? 아니지. 손상된 세포를 리소좀이 가서 분해해서 쓰레기로 만들어서 밖에 재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 죽어라. 아니지. 정답은 2번이지. 괜찮을까? 네. 나머지 것들을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답 정리하실 때에는 보시라 라는 것들. 다음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야호! 옛날 이야기 나올 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신나는 줄 알아? 옆에 9번 문제 확인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내용 이해하라는 거고요. 10번 A와 B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A 살펴봤더니 누구 대사죠. B 봤더니 누군가의 대사지. 대사가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옆에다가 또 빨간색으로 그냥 한번 써볼게요. 묶어놓은 부분이 누군가의 대사 부분이다. 누군가의 대사 부분이면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내용인 거고 왜 말하고 있습니까? 요거 세 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로 묶여 있어서 누군가의 대사를 묶어놓고 이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말한다. 무엇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요? 즉, 이 문제는 재미없는 말로 표현을 하면 말을 하는 담화의 목적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11번 11번 문제 엄청 중요한 얘기네요. 11번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바로 요 말 때문에 보기를 참고하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 보고 윗글 읽고 가라. 이 작품은 여우 변신 퇴치 설화와 정령 재생 설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우 변신, 변신한 여우를 무찌르는 이야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정령의 재생이란 하늘 품은 홀령이 초목이나 물건에 붙어있는 상황, 작품 안에선 변신과 재생이 상호 관련성이 있고 이를 통해 주인공은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다음은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도식화한 겁니다. 이화는 조선에선 원님이었는데 대구, 중국 가면 죄인이 되고 이여백은 장군이었는데 죽어서 재생해서 뭐 자물쇠로 태어나나? 뭐 자물쇠에 묶여있나? 여우는 조선에서 변신해서 노파로 살고 있다가 다시 변신해서 중국 가서 귀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옆에 12번 기억 상황을 보기와 같이 이야기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전긍긍.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머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조마조마 조마조마. 어떻게 해 조마조마. 오매불방. 꿈에서도 잊지 못함. 꿈에서도 잊지 못함. 기사회생. 큰일 날 뻔했어. 거의 죽다 살아났어. 조변석계.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바꾼다. 변덕이 엄청 심하구만.
풍소지탄,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효도도 할 수가 없는 상황.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결국에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워요. 이 이야기입니다. 효도할 수 없어서.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 그리워요. 이러한 것들. 12번 문제. 오케이. 자, 앞으로 넘어올게요. 옛날 얘기예요. 쭉쭉쭉 읽을게요. 이화가 그 자물쇠 속에 이여백의 혼이 접하였음을 알고 있고 어머 벌써 나오네. 이여백이라는 사람이 자물쇠에 변신해 있구나. 정령이. 읍내의 재변을 알고자 하니 이화의 신기한 묘력과 덕을 알 수가 있었다. 자물쇠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이여백을 불렀더니 이여백이 자물쇠 속에서 대답하기를 원님인 이화가 소리 높여서 말했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들으니 그대는 대국의 명장이라. 이여백이 누구야? 명나라 중국 사람인데 조선에 와서 죽어서 자물쇠로 태어났네. 불행히 타국에서 난리 중에 몸에 죽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바이니 차탄 슬퍼하다. 비록 영혼이지만 녹록하게 마을집 자물쇠 속에 들어가 짐승의 청을 들어 사람을 해치니 그대의 용렬함을 비웃노라. 너 수작을 부려서 우리 조선 사람들 해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라고 혼내고 있죠. 네! 뒤에 이거 영상 보는 친구들 별 얘기 없었어요. 이렇게 수습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니?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해친 적이 없는데 이화가 말하기를 내가 봤는데 네가 문을 열어서 짐승의 출입을 영해였고 이것이 사람을 해친 거 아니냐? 여기에 짐승. 이 뒤에 연못에 만년이나 묵은 자라가 있어. 신기한 도술로 사람을 앓게 해서 괴롭게 보채고 아우 귀찮아서 내가 문 열어줬어. 그래서 내가 구태여 사람을 해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화가 말하기를 너의 말은 최선이니 지루하게 말하지 말라. 내가 단지 기묘하게 묻고자 싶으니 혼은 사양하지 말라. 됐어. 그 사건 됐고 내 질문에 대답해. 내가 들으니 이 고을의 원님이 전후에 오는 사람마다 다 죽어. 뭔가 요망하고 사악한 기운이 장난함에 있어. 어찌 알 수가 있느냐. 여기에 원님들이 오기만 하면 죽는데 왜 죽는지 너 알고 있어? 이여백이 말하기를 내가 모르지 아니하나 이 사악한 귀신이 억만여문년 묵은 은행나무에 붙어서 신기묘사니 아주 기묘함이 천만리에 끼치고 능통한 요술로 온갖 귀신을 다 죽인다. 이러므로 고을의 원님이 많이 죽었으나 감히 내가 구하지 못했다. 이 사귀를 제어할 방도가 극히 어려우니 믿지 못할 너의 말과 의사가 부질없도다. 은행나무에 귀신이 붙어서 그래. 너 해결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해결 못해. 이화가 이 말을 들으니 사태가 지극히 어려우나 끝내 알아내서 미연에 방지할 뜻을 두고 다시 묻기를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비록 용렬하다 재주가 없다. 하지만 약간의 조치로 없앨 것이니 말을 끝장내고 묻지 아니함은 나를 업신여김이라. 뭐야 나 무시하냐? 빨리 말하지 않으면 내 손에 칼이 하나 있는데 내 홀령을 베리라. 빨리 이야기해. 처음에 말하지 않았는데 이 일이 크게 어려운 줄 알았을 것이오늘 어찌 다시 물어 두려워함에 어찌 이르느뇨. 야 내가 말 안 하는 거 쉽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건데 너 왜 자꾸 물어보냐. 너 내가 이야기해주면 문제 수습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화가 열받았죠. 왜? 자기 무시하니까. 이여령의 혼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했는데 너 귀신이지만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여백이 애원하며 말하기를 네가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2번 죽는 일은 없으나 너를 만나서 괜히 보채이는구나. 내가 말하지만 네가 처지를 잘못하면 여기에 있지 못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너 내가 이야기해주면 죽을 수 있어. 각오는 되어 있는가? 이제 말해줄 것 같죠? 이화가 은근하게 묻기를 좋은 꾀를 가르치면 어찌 당하지 못하리요. 하여튼 이야기해줘봐. 자, 사실 내가 아까 은행나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은행나무 아니야. 왜냐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서 변화가 무궁무궁하고 원님을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해졌지. 확실하게 잡아야 돼. 이 고을 백성들을 대령하여 많은 군조를 겹겹이 진을 쳐서 사람마다 모두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고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로 여기를 둘러싸. 그리고 총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준비해. 큰 톱과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는 피가 넘칠 거야. 너무 무섭지 않나? 이것이 잡기다. 나무 끝에 백발노옹 흰머리 늙은이와 노파가 나올 건데 억만병사로 여우를 잡되 아 얘네들 여우구만. 둘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확실하게 잡아야 돼. 도망가지 못하게. 두 마리야. 두 마리 다 잡아야 돼. 중략줄거리. 제가 또 잔소리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내용 하나예요. 별표. 중략줄거리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한다. 이게 의외로 중략줄거리 잘 안 읽고 넘어가는 학생들 많아. 근데 중략줄거리 꼭 잘 보셔야 한다. 이화는 여우를 잡는 과정에서 노파로 변신했던 암여우를 놓치고 만다. 큰일 났네. 암여우는 이화에게 복수하고자 대국, 명나라로 건너가서 황제의 애첩인 귀인을 죽이고 그 몸을 빌려서 변신한다는 얘기네. 계속. 이화를 모함함으로써 황제가 조선에 있는 이화를 잡아들이도록 한다. 대국에 가던 이화는 이어령의 정령에게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완전히 조력자인데 그냥 그냥 비단 주머니 같아. 그냥 물으면은 다 대답해줘. 황제를 만날 때 매를 소매 속에 넣고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조언을 얻는다. 아, 이 매로 여우를 어떻게 할 건가 본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높은 자리에 중국의 황제가 있고 사람으로 변신한 여우가 앉아 있고 이렇게 밑에 계단이 있고 이화가 이렇게 잡혀서 와 있는 상황인 거지. 문 밖에서 잡혀와 있는 상황이죠. 귀인이 옆에 보시고 앉았다가 고하기를 조선복색을 다 벗고 들어오라 하소서. 이 여우가 황제한테 이야기합니다. 제 옷 다 벗고 들어오라고 명령 내려주세요. 황제가 옷을 벗고 들어오라 라고 했고 밑에 있는 신하가 옷을 벗고 들라는 황제의 명을 말했다. 밑에 있던 사관이 어이 조선에서 온 이화씨 옷 벗고 여기 앞으로 오라. 눈을 부라리고 꾸짖기를 나는 조선 예의국 사람이다. 조그만 조선에서도 옷을 벗고 뵙는 일이 없는데 함으로 황제 앞에서 옷을 벗고 뵙는 도리가 있겠는가? 의도는 목적은 뭐예요? 나 옷 벗지 못하겠다. 사관을 물리치고 점점 나가오는데 귀인이 겁을 내어 말하기를 이 귀인 누군데요? 여우죠. 자신을 죽일 뻔했었던 이화가 다가오니까 너무 무섭겠지. 이화가 저렇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니 지난발 꿈속의 일을 생각하면 어찌 흉악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옷을 벗기게 하세요. 황제가 그 말을 따라서 장사로 하여금 들어오는 문을 막고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장사가 일시에 문을 닫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 이화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비록 황제의 명령이 있으나 죽을지언정 옷은 벗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옷 속에 매가 감춰져 있으니까. 손으로 장사를 미치고 정전으로 들어갔다. 정전에 들어갔더니 황제가 귀비와 함께 앉아 계시는데 이화가 황상께 8번 절하고 머리를 숙인 다음에 예를 갖춘 다음 매를 내어 놓았다. 바로 이게 해결책이 되겠죠. 매가 귀비의 머리에 날아가 두 눈을 쪼아 먹으니 너무 무서운데 귀비가 변하여 황금 같은 여우가 되었다. 나쁜 놈 잡았네. 황제가 대경실세 충격받고 크게 놀람. 충격받고 크게 놀람. 대경실세. 크게 놀라서 얼굴색을 잃어버린 얼굴이 하얗게 됩니다. 정도? 좌우에 있는 사람으로 여우를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화를 나오라 하고 손을 잡고 연고를 물으셨다. 대박. 조선에서 온 이화. 제가 여우인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 너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했었던 거야? 이화가 전후 사연을 자세히 말했더니 황제가 놀라고 상심하여 참담해 주었다. 황제는 귀인이 여우에게 죽은 것을 슬퍼하여 여우의 죽음을 조각내어 귀인의 신의를 위하여 제문지어 제를 하였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화의 도술이 아니었으면 종묘사직을 보존하지 못했다. 종묘사직을 보존하다라는 말은 나라를 계속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천하강산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감을 면하지 못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나라 망할 뻔했어. 많은 신하들이 일시에 만세를 불러 축하하기에 이화의 신기묘상으로 귀신 같은 계산과 묘책으로 커다란 재앙을 진정했으니 복입니다. 이화를 영능태수 무신후로 봉하라. 엄청 출세했네요. 많은 금은보화를 주었습니다. 옛날 얘기 같은 거죠. 자, 9번 답 찾으러 갈게요. 현실과 꿈 얘기 없죠? X. 전기적 요소, 무슨 뜻이에요?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비현실적인 얘기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자물쇠가 되고 여우가 변신해서 사람이 되고 비현실적인 장면. 2번 답이지. 구체적인 외양 묘사 없고요.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하고 있다. 일단 여기에다가 밑줄. 이거 시점 이야기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얘는 몇 인칭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니에요. 위에다가 별표 해놓고 이렇게 써놓을까요? 옛날 이야기, 고전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해학적 표현, 크크크크크크 웃겨요 이건데 웃기지 않습니다. 내면의 갈등도 없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이야기. 밑에 10번 문제 확인할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뭔데요? 어디가 있을까? A 나타난 부분. 너 얘기 안 하면은 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B에서는 난 예의를 갖춰야 한다. 못 뻗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1번. 권위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굴복을 요구하고 있고 괜찮죠? 너 죽일 수 있어. B. 동등한 입장을 확인하며 너랑 나랑 똑같아? 나랑 황제랑 똑같아? 그거야? 아니지. X. A. 상황을 가정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경고하고 있고 너 말 안 하면 죽는다. B. 당위성을 내세우며 야, 옷 벗는 건 예의가 아니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맞는 얘기죠. 3번. A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상대방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과거, 현재 비교도 없고 B에서 미래 상황 예측도 없고요. A. 자신의 처지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윽박지르고 있고 동정 이끌어내는 거 아니고 B에서 상황이 다급해서 상대방의 동의, 네가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옷을 벗지 않겠다지. 구체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고 대비되는 상황을 들어 그렇지 조선에서도 옷을 벗지 않는다. 너의 행위가 부당하다 지적. 요거는 또 맞는 얘기. 어쨌든 앞뒤로 다 맞는 얘기는 2번.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11번 문제. 위에 지문 보셨으니까 밑에 어디가 있냐.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 보면서 살펴볼게요. 요거 띄워놓고 할게요. 1번. 이여백은 A를 겪은 후에 외로운 영혼으로 떠돌고 있다가 어디? 대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생했다. 이 화를 이용해 먹어서 대국, 명나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명나라 돌아갈란다. 이런 얘기 있었나? 없죠. 1번이 답이지. 됐을까? 2번. 이화는 B 상태에서 이여백의 정령을 위협하여 그렇죠. 겁줬죠. 고을 원님들의 죽은 이유를 알아내려고 한다. 맞는 얘기고. 3번. 자물쇠를 이용해서 B를 이룬 이여백은 그렇지. 자물쇠를 통해서 재생한 이여백은 C의 주체로 인해서 노파로 변신한 여우로 인해서 발생한 고울의 문제를 이화가 해결할 수 있게 해결책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4번. C. 여우가 변신해서 노파가 되었다. 자신을 해치려 한 이화에게 복수하려고 중국의 귀인으로 다시 재변신했다. 맞는 얘기. 대국에서 D를 통해 귀인이 된 여우는 이화가 대국으로 이용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화도 대국으로 가지 않았었겠지. 그래서 틀린 건 1번. 옆 페이지 확인할게요.
귀인은 거짓말하네. 귀인 아니죠. 여우죠. 여우는 이화가 자신에게 다가오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1번 조마조마하고 있다. 옛날에는 무조건 1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사자성어 있었는데 요즘은 딱히 없죠? 네. 그래도 사자성어는 내신 대비 내신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좀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오케이.